내일장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시죠.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또 레벨업은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안 올랐었던 쪽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저희가 궁금한 쪽 챙겨왔고요. 의견 점검 받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로봇주 챙겨왔어요. 사실 지금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 투자분들이 한번 수익을 봤었던 종목군이기도 해서 추억이기도 한데 사실 테슬라가 묻었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먼 훗날의 순환매를 지금 미리 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좀 묻었다고 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군 전체에 수익이 다시 발생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 관세 협상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삼성이 테슬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물량 중에 가장 큰 그 파운드리 물량을 수주했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지금 AI 바람을 좀 타고 로봇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단순히 그 관절 두세 개로 이어진 그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에서 AI 로봇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테슬라와 함께 삼성이 같이 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일 텐데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용에서 서비스로 확장되는 그런 부분에 더의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이 노령화가 아주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독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는데 이걸 대체할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현장에서 대응을 하려면 제조업뿐만 아니고 서비스업에서도 사람을 대체하려면 뭐 AI 그러니까 이제 물류나 아니면 뭐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 그냥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덩치 크고 굵고 그런 하드웨어가 생각이 났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로봇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쪽에 강점이 좀 많았었던 거긴 한데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좀 백업이 돼야 할 부분도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 봐야 할 게 많기는 한데요. 봐야 할게 그 많습니다. 가운데 추가 시세 후보군 있다면 어딜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네요. 네, 앞에서는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드리고 현대무백스를 가져온 거는 현대무백스는 뭐 투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류와 관계된 물류 자동화 로봇으로 좀 유명하죠. 근데 다른 이제 뭐 로봇의 대장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무백스를 주목해 보려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 로봇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 자본적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실제로 나오는 데까지는 앞으로 너무나 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레인보우나 아니면 두산 같은 기업들도 현재 투자한 거 대비해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현대무백스는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자동화 부분 외에도 여기에 AI 관련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나왔던 산업용 로봇 더하기 AI,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가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굉장히 4,000원대에서 그냥 갇혀 있지만 여기서 로봇주가 만약에 뭐 지금 조방원처럼 흐름을 탄다 그러면 이건 좀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익률 좀 관심 가져가면서 좀 주머니에 좀 넣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에 있어서는 현대무백스 앞으로의 흐름 좀 주목을 해보죠. 자, 사실 3시 부근부터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던 우상향 그래프가 잠시 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0.8% 지켜주고 있는 속 3,256.30포인트 거래 마칠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거의 장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 플러스권에서 있다가 803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시총 상단 분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좀 만들었던 고점 라인 폭에서 좀 내려온 구간이긴 하지만 3.12% 72,800원 선 지켜주고요. 테슬라발 움직임 모멘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바 쪽에 있어서도 뉴삼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정말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더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 기대와 우려가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또 우리의 코스피 지수가 쭉쭉 달려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3,270부근까지 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지수도 함께 살짝 오름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마감 현황 집계된 거 보시면 양지수는 엇갈린 채로 마감되는데요. 코스피 지수 0.73% 상승하면서 3,254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문 닫았습니다. 어제 또 환율이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은 일단 8원 가까이 내려가면서 1,383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운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3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4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들 담아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4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과 개인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수와 수급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 그 안에서도 반도체부터 체크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를 향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됩니다.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도 0.38% 정도 상승이긴 하지만 확실히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향으로 소부장 업체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을 켠 가운데 삼성전기가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 13%까지 치솟았습니다. 10.55%로 마감 지었고요. 이소페타시스나 HPSP,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들도 좋은 분위기 확인됩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종목이 좀 갈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 지었지만 알테오젠 쪽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올라갔었던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삼천당 제약이 오늘 7%가 넘게 밀렸고 ABL 바이오도 5%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지주 쪽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만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온도차가 약간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오나 싶었는데 일단은 좀 갈렸습니다. 조선은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막판을 앞둔 상황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한화오션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조선과 기자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하고요. 방산 쪽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낙폭을 좀 보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 특히나 관세 피해 수출주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 그게 또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테슬라의 효과가 여기에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계약과 관련된 이슈 전해졌습니다. 오전에 속보로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났다가 소폭의 상승 정도로 마감 지었고요. 삼성 SDI 쪽에도 아무래도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오늘 8% 가까이 올랐습니다.
LNF도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모두 다 오름세에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유가, 석유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가 넘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불어지면서 대표적인 종목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 삼성전자 오늘 72,6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한화솔루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늘 또 주가 크게 밀렸습니다. 15% 정도 급락으로 끝났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돋보였는데 17%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지었고요. 동양철관과 하이스틸 어제도 이 시간에 좀 하락으로 마감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 투톱 그리고 한화 그룹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엇갈리는 모습이죠.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정도의 조정, 두산에너빌리티까지 2%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이 동반하면서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상한가로 마감, 하이드로 리튬, 지금 그 염화 리튬의 국산화 소식 속에서 오늘도 16% 정도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리튬 포어스까지 함께 시세가 났고요. 해성 옵티스도 오늘 주목할 특징주였는데요.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네이처셀 23% 급등했고요. 하나 마이크론과 메커스, 두산 테스나 등등의 종목들 이름 올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30일 수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지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끄러운 쪽 붙었다가 또 다음 날은 새로운 쪽에서 시끄러워지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체인 쪽은 3거래일 연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섹터죠. 그렇죠. 전력설비주네요. 네, 전력설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기온이 아침 기온이 29도더라고요. 6시가 안 됐었는데 네. 이걸 보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에너지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이런 거는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력 설비 가져온 이유는 그 AI가 성장을 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기후 변화도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적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전력 설비로 고압선이나 그 전력 공급선으로는 지금에 필요한 설비를 이제 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다 교환이 돼야 된다. 교체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염두를 둬야 될 게 원자재 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관세가 이제 아주 마무리가 안 됐지만 관세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수주 환경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작년부터 꾸준하게 달렸었던 쪽이었던지라 그렇죠. 어떤 종목으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되거든요. 관련해서 그렇다면 종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대장이네요. 네, 대장이죠. 예. 예, 대장을 가져온 이유는 앞서서 이제 전력 설비 중에 효성이나 다른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지만 현대일렉트릭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가 상당히 높은 부분,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나 이 전력 설비 그리고 또 GIS라고 가스 차단기, 그러니까 고압 설비가 이제 고압 전력이 가다가 이제 그걸 끊으려면 그 가스 차단기를 통해서 끊는 게 효율이 높고 안전하니까 이게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의 장비가 유럽이나 북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또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설비의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꾸준히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어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시선이 있겠지만 그 욕심을 크게 안 낸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한 20% 좀 높게 봐서 목표가를 60만 원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게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양쪽 다 안전한 방향이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단지 관세하고 중동 수출이 좀 부진하다는 거 요거 조금 신경 쓰시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효성이랑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또 그렇죠. 시나리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오늘 탑픽 정리를 하고요. 이민우 대표님 혹시 저희 심택 빠르게 좀 바라봐 주실 수 있을까요? 신택 네. 지금 뭐 삼성이 이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회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PCB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기판 부분에서의 실적들에 대해서 전망이 되게 좋은 편이고 신택뿐만 아니고 이 PCB 기업들이 다 주가 전망이 네.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실적을 다음 분기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 의견으로 열어놓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잘 세워보시죠. 고맙습니다.